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셨습니까? 이제 내 하루만 고생하면은 26년의 두 번째 주도 끝납니다. 참 시간 빠릅니다. 그리고 희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연찮게 기대는 하진 않았는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주문했던 레온 카이저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레온 카이저 아직 가오가이거를 다 완성하지 못해서 가오가이거를 완성하고 여기 어디냐 마이트 거너 킹엑스 카이저 그 다음에 마하스페리온 레온 카이저 이 순서대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하는 대로 신고식도 하고 그에 관련 있는 일정들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겠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오늘 일정 하기 전에 좀 재수없는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께 속 털어놓는다 하소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를 자꾸 긁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토스쟁이들이 있나. 관리자면 관리자답게 하든지 유치 뽀한 거. 특히 저 사춘기 때 제 담임이었던 마지막 담임이 어떤 그 조선족협회 내가 했던 걸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영 정 떨어지고 짜증나 열받더라고요. 이거를 얘기 안 하면은 좀 속이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 얘기입니다. 센터장님은 저랑 똑같이 두 번 띠동갑이신 분이 이렇게 어린애 같은 모습을 자꾸 보이더라고요. 어른스럽지도 못하고. 거기 센터장님이 67 양띠예요. 제가 91 양띠고. 아니 저보다 24살이나 많으신 분이 이렇게 나이값을 못한다니. 저랑 싸웠던 이상선이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쪽팔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한 거예요. 일부러 서류 같은 거 서류해주니까 사람을 봉으로 보든지 제가 근무일지 휴가 신청서 그리고 판매일지까지 꼼꼼하게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제가 생명축제 때 땜빵으로 나간 이후에 그때 나갔을 때 틈타가지고 제가 완성하고 써놨던 그 판매일지를 챙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했는지 다 기억을 못하죠. 저도 사람이기에. 근데 그거 가져가 버리고 말없이 가져가 버리니까 차라리 쪽지라도 남겨주면 좀 좋을까. 기대는 안 했으나 이걸 안 해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써야 되고 이게 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사람 속 긁어놓고 제가 분명히 챙겨간 걸로 알고 있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이걸 계속 오해로 자꾸 사가지고 자꾸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저희 이제 반장님이시죠. 명훈우님 하신 말로는 그게 복수였다 그러는데 이거는 개소리 같고 실제는 이도 자기가 마지못해서 일을 하니까 자꾸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좋아서 뭘 하는 거야. 왜냐면은 제가 지금 저희 사업단에서도 제가 제일 빨리 종결해요. 제가 첫 번째 주자거든요. 지금 이제 조만간 존경하라는 윤성만 아저씨는 다른 사업단으로 옮겨가셨고 저는 여기서 이제 내년 10월 말에 10월 29일이 마지막 근무 날이에요. 그때 종결을 하니까 제가 먼저 어차피 나이는 제일 어려더라도 제가 최고참이거든요. 군대로 치면 저도 이제 말년병장이죠. 일반 병장에서 분대장이죠. 분대장. 군대로 치면 이제 분대장인데 분대장 자리에 있으니까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어리고 힘들지만 여기가 이제 7시 출근이란 말이죠. 아침 7시 출근이라 7시 출근해서 부지런 떨어가지고 일찍 와서 특히 자는 시간 놓쳤을 때 그때면 힘드니까 나와서 일단 여기 와서 난로 피우고 작성해야 될 소리 있으면은 미리미리 작성해서 정리해놓고 그리고서 하니까 이게 자기보다 더 부지런 떠니까 그래요. 저희 센터장님도 하나같이 짜증이 되게 가득하신 분이에요. 마지못해서 일을 하니까 자꾸 뭘 이렇게 저렇게 심술을 자꾸 부리더라고요. 이렇게 히스테리 부리고 이게 보니까 자기 애들한테나 다른 분들한테는 못하는 걸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제가 안 지니까 제가 완강하게 버티니까 저한테 누님한테 계속 얘기해서 계속 저를 나쁜 놈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센터장님한테 아까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좋아. 자꾸 이러시면 진짜 안 한다. 알아서 쓰라고 모른다고. 그래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심술 부리는 심술 부리면 가만 안 둔다. 진짜 시청에 고발해 버린다. 해버리니까 시청에 알리면 잘리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잘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저는 꿀릴 게 없거든요. 어차피 저는 요즘 개털이니까. 개털은 이게 개털이 제일 편한 게 이거더라고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 편하니까 꿀릴 게 없으니까 그게 미웠는가 봐요. 예, 계속 절임 배출 때도 항상 제가 일찍 가서 불 피우고 포트기에 물 올려가지고 커피 타줄 준비하고 제가 이러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다들 시키고. 그러니까 이분 저분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분 저분들이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히스테리를 부리더라고요. 저랑 한판 했던 박상영 아저씨도 그렇고 저 또 누구지? 저랑 한판 했던 그 김영무 아저씨도 그러시고 지금 이제 잠잠하시는데 또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해요. 또 거기에다가 저희 센터장님이 또 심지어는 저 센터장님까지도 저만 보면 짜증을 못 부려서 안달이에요. 제가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화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이게 확실히 서류 관리를 하니까 계속 그래요. 일부러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한 번 글 노리고 계속 심술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지금 직접 쓰라고. 못한다. 손 뗀다. 딱 그래 버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말을 못 하면서 자꾸 누님한테 자꾸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간질을 계속 하더라고요. 교활하게. 아니 쫌생이 진짜 쫌생인데 생긴 게 원래 쫌생해서 그러나 그만두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욕을 하고 가세요. 최근에 이제 작년 연중이죠. 한 7월달, 8월달에 그만두고 가셨던 은규 형이라고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인데 그 형도 그렇게 욕을 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러는지 제가 안 봐줬거든요. 절대 안 봐주니까. 물러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물러나면 끝이 없거든요. 계속 사람 봉으로 볼 거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한 9월달 말에 생명축제 가면 전 안 갈 거예요. 예, 이번엔 안 가고 다른 분 보내라고. 욕을 먹더라도 안 갈 생각이에요. 예. 센터장님 저지랄하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해요? 아예 이번에 파업을 사실 제대로 해놔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또 봉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농사에 농도 모르는 놈이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반칙이지.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는 거 부득이하게 안 한다고 손 좀 뻗고 딱 했거든요. 센터장님 말도 못해요. 저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누님한테 계속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한테 심술 계속 부린다. 한 번도 부리면 저 진짜 시청에다가 고발해 보려고요. 왜냐면 작년 24년도 8월 11일에 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때 그 어디냐 시청 홈피 사회복지과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때 사건 있던 걸 이상선이랑 저랑 싸워서 일 해결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저희 문호선 실장님 문호선이 그 인간이 저한테 협박했던 이야기까지 다 했거든요. 아마 대충 넘어갔긴 해서도 아마 조사 들어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욕먹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이라 그런지 센터가 뒤집어졌는지 저희 신용문 과장님도 신과장도 그렇고 문호선 실장도 그렇고 제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두 사람은 저한테 계속 그래요. 실세 양반들이니까. 실세 양반들이 그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일이 힘드시더라도 절대 숨죽이고 계시지 마세요. 할 말은 하세요. 한마디라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봉으로 안 보거든요. 일을 하나 들어 인권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직장에서 제일 보장이 안 되는 게 인권이에요. 지금 저희 이제 자활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그지 새끼 취급하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리 참여자들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강구한 거예요. 조선의 아전 새끼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고생하십니다. 지금도 고생하는데 더 고생합니다. 4배, 5배 이상 고생합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하니까 절대 꼭 이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센터장님 때문에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인터넷 주문의 완성한 메카 순서 재소개 영상 14의 14번째 일정 슈퍼빌드 타이거입니다. 슈퍼빌드 타이거 완성하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한 3개월이 넘었는데 확실히 완성했을 때하고 완성하지 않았을 때하고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자기가 완성해봤을 때하고 이게 삼촌보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센터장님도 이런 걸 누려보질 않아서 그런지 자기 삶을 못 살아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저희 이모들에 비하면야 세 발에 피기는 합니다. 저희 형에 비해도 세 발에 피고 이제 그 사실들을 되게 꿰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장님도 하수는 하수예요. 예, 정말로 제가 사춘기 때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못한 거예요. 예.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게 미웠지 않았나. 제가 23살 때 아버지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증상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마치 이제 여기 이제 로보스터 킥업스에 나왔던 그 마상의 부청장님처럼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부청장님이나 신도수 두 사람의 모습들을 보는지 않나. 그런 두 진상과 상관들을 모시고서 수사관을 하고 있던 이 4명의 메카 맥클레인, 덤프슨, 파워조, 드릴보이 이 4개 메카가 그 와중에도 정말 극복하면서 잘 이겨내면서 합체해서 항상 마지막까지 활약하는 그런 메카기도 하거든요. 이 다음 블레이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제 첫 번째 다가넥스가 그레이트 다간으로 합체한 이후엔 무용지물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놓기엔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거긴 GX 버스터가 있거든요. GX 버스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짱 박아놓기는 아까워서 그냥 여기다 차봤어요. 슈퍼빌드 타고도 검을 잡기엔 멋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고토부키아 브랜드 메카다 보니까 요렇게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상관은 없습니다만 확연히 느낌이 달라요. 요렇게 놓고 벌써 1년 반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확실히 이게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담아보기도 했고 이 메카를 좋아했던 것도 있고 누구든지 이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자기만의 컬러가 필요하기도 하고 메카에 대해서 주무기가 아니긴 하겠으나 차보고 안 차보고는 다르거든요. 어차피 말하는 만하고 어차피 이 메카의 주인은 저니까요. 저이기에 저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본 거거든요. 느낌들을 한번 감상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감상하고 싶었던 마음에 한번 이렇게 잡아본 거거든요. 비록 이제 저 형한테 습격당해서 다 한쪽이 좀 망가져서 그렇지 그거 제외해서는 정말로 저가 좋아했기에 이걸도 더 뭐라고 하나 마음을 담아본 거거든요. 자신의 열의를 담아보고 안 담아보고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한 내일 포함해서 한 3일인가 3일째 이제 농사교육 받는데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저도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야 우리야 이제 거쳐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잘려도 여한은 없는 거죠 뭐. 저 진짜 이 메카들이 열정 투자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 빌드팀이죠? 한글판은 타이거팀이죠. 예. 타이거팀이 슈퍼 빌드 타이거를 합체하고 슈퍼 빌드 타이거 합체하는 과정에서 합체 실패했던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냐 없냐. 그것처럼 저는 뭐 여기서 잘려도 여한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루 일하더라도 제가 제 진심을 담아볼 수 없냐 없냐도 그런 것 이걸 모험에 있어서 저도 동기부여가 된 거거든요. 어른들이 저희 이모들이 그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이모들이 더 심했거든요. 더 모르거든요.
이상한 소리만 잘하지, 헛소리만 잘하지, 자신의 이야기들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웠는지 자꾸 저 20살 때도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 컸다고 대드냐, 뭐 이러는 거예요. 어른들 보기엔 대드는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모습을 좀 더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얘기해서. 아, 가져갔으면 가져갔다. 가져왔으면 다시 가져왔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거 없이 계속해서 뭐라만 하고 밀어붙이고만 있으니까 아,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정혜용 아저씨도 그래요. 아니 자기는 운전면허 못 땄으면서 뭘 얘기를 해요. 제가 운전면허 저는 어렵게 땄으니까 당당하게 운전하고 댕기는데 뭐 운전하지 말래니 뭐래니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마치 이 타이거팀 멤버들이 빌드타이거하고 슈퍼빌드타이거 합체하던 과정에서도 정말로 마음을 정말 극복해가는 과정들, 이겨내가는 과정들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만화가 분들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러지 않았나.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해서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만화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저희 젊은 층이죠. 저희 80년대 형 누나들, 저희 이제 90년대생 친구들, 형 누나들, 동생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던 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정말 그거를 느꼈던 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비록 이제 일본만 하지만 일본 사람이 다 나쁘다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실제 진짜 일반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봤었거든요. 일본은 보니까 우리보다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외국어, 특히 중국어 하는 애들 중에서도 중국어를 정말 잘해야지 보내는 거. 내신도 좋아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인품도 잘 갖춰져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을 이제 명문대로 어학연수를 보내든지, 아니면 유학을 허용해 주든지.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든지,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간 애들이니까 확실히 거기서 유학 생활했던 한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저랑 같이 유학 생활했던 한국인 유학생 동생들 그 동생들처럼 대충 해서 이렇게 단맞추기식 한 게 아니에요. 단맞추기식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일반 대화도 문제없이 갖춰진 애들만 그렇게 보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겠죠. 그게 있겠지만 그것처럼 그런 걸 갖춰준 게 아닌가. 그만큼 여기에 메인이었던 맥클레인 그리고 아래 덤프슨 그리고 추가체로 갔던 드릴보이 파워조 이 네 개 메카가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합체가 성공했다. 만화 보면 그러잖아요.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쓸데없는 생각 조져놓고 오죽 유따형만 바라봐야 된다 생각한다 하고서 합체했는데 실패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맥클레인이 나중에 바꿔서 하는 말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데커드의 합체 방법이다.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들만의 합체 방법.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한 거죠. 그때 그러면서 답안을 찾아줬던 게 한산상이죠. 차세라 중대장님이 먼저 그 맥클레인한테 얘기해서 그 힘들어하는 걸 위로해주면서 동기부여 해주고. 그리고 파워죠. 유따 형이 친구들이죠. 예, 친구였던 봉태형, 나리 누나,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누구 형이지? 아니 그 형도 이름 까먹었네. 일단 이 세 명의 형 누나들이 그리고 덤프슨의 파트너였던 그 박나영 기자 이모까지 이 몇 분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세계를 지키나 지구를 지킨다면 누구나 다 긴장하겠다. 자기들만의 합체 방법.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 자기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합체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줬던 그 동기부여가 시작이 돼서 처음에 빌드타이거 성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편을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저희 센터장님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걸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다 자기 입속 챙길 거면 바쁜 사람들이지. 저희 자활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몰릴 대로 몰린 사람들이니까. 그걸 또 모르는 수밖에 없겠지만 센터 사람들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최소한 대학은 나온 사람들이지.
참여자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검정고시를 받거나 저처럼 검정고시를 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저와는 이제 다르겠죠. 이제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중퇴하고 아예 중국 유학을 갔던 유학자였으니까 유학했던 사람들이가 저 말고는 없어요. 거의 있어봐야 탈북자들이에요. 탈북자들이니까 그게 또 황당한 얘기겠지만 이게 뭔 뚱딴지 소리나 뭔 개소리나 하듯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겪어보거냐 안 겪어보냐 정말 그걸 극복해왔냐 못 극복해왔냐 나중에 저희 이제 문 실장도 제가 뭐 얘기를 하면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아예 그냥 비아냥거릴 때 딱 돌아서 버리거든요. 돌아서서 싹 무시하니까 쪽팔린 거예요. 체면을 챙겨줬으면 하는데 체면을 안 챙겨주니까. 센터장님, 저 이제 김경호 센터장님, 문 실장, 그리고 신거장 이 세 사람 다 저는 개무시 당했거든요. 지금 그때 그 사건이 있는 이후부터는 제가 싹 무시했어요. 어차피 대안이야. 저랑 동갑내기는 대안이야. 그거야 허수아비니까요. 뭐 그거야 그냥 꼭두각 신형이지 뭐 딴 게 있어요. 실제 가야 뭐 꼭두각 신형이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아마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뭐 알든 모르든 그걸 떠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신의 소신 있는 이야기들을 못 하니까 그게 어쩌면 저 보고서 미웃지 않았나? 그거를 정말로 이게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온 사람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봤던 로버슨의 K캅스에 나왔던 맥클레인, 덤프, 파워조, 드릴보이 이 네 개의 메카가 정말 주인공 유따영이랑 그 유따영의 누나들 아즈키 누나하고 그 다음에 둘째 누나하고 작은 누나 큰 누나 작은 누나 그 두 누나들이랑 그리고 또 유따영 친구들이죠. 아까 왔던 봉태영이랑 그 다음 나리 누나 그 다음 또 그 한 명 그 안경 쓴 형 그 형이랑 그 다음에 유따영의 이웃분들 유명한 청장님 그리고 김 박사님 이 몇 분이 정말로 그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용기, 투지를 받고 정말로 힘을 얻어서 합체 성공했던 메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의 열의를 느꼈던 거거든요. 이게 느껴보고 안 느껴보고가 너무 달라요. 정말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지만 제가 만화를 계속 이게 못 끊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나눠줄까? 저는 그걸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특히 이제 난중일기, 징비록, 장수왕, 장부고 그들에게 길을 묻다 같은 책들도 그 예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세 권의 문헌이 저한테도 제 마음을 더 이렇게 굳히게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장수왕, 장부고 그들에게 길을 묻다 나왔던 장수왕, 광기토대왕, 그리고 장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누군가한테 그걸 나눠주고자 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베토벤, 나폴레옹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과거든요. 실제 나폴레옹 장본인을 만나본 적은 없으나 제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진짜 그런 이가 있던 그만큼 박식하게 공부하던 사람이었고 글솜씨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처음 나폴레옹이 어린 시절 꿈이 작가였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예상치도 못했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냥 전쟁 영웅이었다 이것만 알고 있었던데 어떤 나폴레옹이 그런 이였던 걸 몰랐던 거죠. 아마 이 영국 황실놈들이 그 이간질을 하지 않았나. 제국주의 놈들이 이 나폴레옹을 잡으러 다녔을 때도 그거 보면 나폴레옹이 항복했던 것도 결국에 항복했던 것도 아마 프랑스 정부를 위해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제가 대학생활 때 알고 지냈던 프랑스 애들은 갈리긴 해요. 나폴레옹은 죽일 놈이었다 하던 애들도 있고 나폴레옹 없었으면 지금의 프랑스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렇게 말해주는 프랑스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나폴레옹을 존경하거든요. 정말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을 닮고 싶어도 닮을 수가 없는 게 시대가 달랐던 것도 있었고 나폴레옹이 있을 때만 해도 프랑스는 어지러웠던데 그 어지러웠던 난세에서
그만큼 프랑스를 강국으로 키우고 싶었던 나폴레옹이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 60만 대군이 양성이 됐던 거고, 근데 그게 모스크바 원정 가서 잘못된 선택으로 희생이 돼 버렸으니까 아무래도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손실이 큰 거죠. 나폴레옹 역시도 그 군사들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이야기들을 언뜻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회고록 같은 거를 번역된 거를 언뜻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폴레옹이 힘들어하다가 위암으로 세상을 세인트 헬레나에서 위암으로 세상을 떴다. 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루이 나폴레옹이 20년이 지나서 20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후에 혁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창 영국 수군이 잠깐 주춤할 때 그때를 틈타가지고 포위망 뚫어서 나가서 세인트헬레나까지 갔다가 허드슨호를 단판에서 이겨버리고서 그 관을 태우려고 걸 챙겨왔던 거야. 거기 있던 그 헬레나 주민들이 그거를 지켜주다가 결국에 그거를 루이 나폴레옹이 챙겨갔다는 거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세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 실제 그 시대에 있어 보진 않았으나 모르긴 하나 그만큼 사람의 속이 깊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들거든요. 저 형도 솔직히 무식해서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속을. 누군가한테 뭘 나눠줘 본 적이 없으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폴레옹은 저보다 더 하거든요. 저는 위에 형이 있고 아래 동생이 그거는 나폴레옹이랑 저는 똑같아요. 나폴레옹은 이제 위에 형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보나파르트였는데 까먹었대요. 아무튼 그 나폴레옹의 형 있고 아래 동생이 8명이나 있던 거거든요. 아니 6명이구나. 저 아래 머릿수에 곱하기 3이었거든요. 저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있지만 나폴레옹은 여동생 둘 남동생 넷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저랑은 좀 더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나폴레옹도 누군가한테 뭘 사랑을 주는 걸 되게 많이 고민하고 살았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조세핀이 먼저 일찍 죽고 그리고서 한 6년을 더 살다가 갔으니까 아무래도 나폴레옹도 힘든 삶을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정말 제가 유치한 얘기지만 제가 이 용자 만화를 보면서 용자 만화의 주인공들은 자신을 지켜야 할 사람들 앞에서 총대를 메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항상 매 전투마다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접하지 않았나?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어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용기를 얻어가지 않았나. 제가 중국에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힘들었어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상을 찍는 방식이 좀 어설퍼서 그렇지. 여러분들께는 정말 속일 수 없는 사실이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님은 어쩌면 그런 게 없었고 자기 입소문일 거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긴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랑은 다르지 않을까? 자기보다 어린 놈이 벌써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자기보다 애들 대해서 더 잘 알고 애들을 돌봐야 한다는 깊은 속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웠지 않았나.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지 아무래도 그게 제가 미웠을 거예요. 한없이 미웠죠. 제가 밀어붙이고 앉으니까. 어차피 봉으로 보려는 걸 제가 벌써 알아본 거거든요. 근데 누님은 그런 거를 강구하고 일부러 그걸로 아무래도 센터장의 그 입장까지 고려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화를 한번 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자연순화했을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이상선이가 저를 그냥 부려먹기만 했지. 그 개새끼가 그걸 저만 부려먹기만 했지 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던 거고 아마 이게 센터장 입장에서는 미웠을 겁니다. 저희 삼촌도 알아보더라고요. 쫌생인가. 쫌생이란 걸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있지 않았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소식을 전했었거든요. 전하다 보니까 삼촌이 알아보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이제
같이 편지 주고받으니까 아마 그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삼촌은 지금 공주했거든요. 저는 여기 청주했고, 삼촌이 생활고에도 지금 많이 시달리기도 하는데, 저랑 통화하면은 동기부여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이제 제 조카들 낳아주고 조카들을 돌볼 때도 저는 조카들한테 아무 망설임 없이 다가와서 조카들 다 녹여주고 밥 먹여주고 안고 댕기고 놀아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삼촌은 몸을 사리고 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한다고. 왜냐 아버지께 배운 거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벌써 3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고 안 거쳐보고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거쳐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해주세요. 자기 방식대로. 근데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저렇게 쫓기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이게 저희 자활 사람들은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해도 돈 끊기고 싶냐 잘리고 싶냐 하면 말을 못해요.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하도 많이 잘렸으니까 잘라! 이게지 제 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센터장도 제가 미웠을 거라 생각해요. 예. 아마 여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제 이야기들을 아마. 뭐 보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고요. 예. 제가 확실히 제 얘기를 하고 살았으니까 힘들어도 버티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게 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더 미웠지 않았나. 저희 이모들마저도 그래요. 저희 이모들마저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없이 미웠는지 제가 할 말하면은 그렇게 미워 못 살던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로. 제가 좋아했던 손흥민이 그리고 뭐 손흥정 감독님, 차범근 감독님, 또 지성이 형, 정환이 형 다 하나같이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저희 뭐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태원이 삼촌, 봉구 삼촌, 또 상혁이 아저씨, 형무기 아저씨, 그리고 명훈님, 그리고 저 광미선님. 그래도 유일하게 제 속을 제일 이해해 주시는 게 광미선님이세요. 그분은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착실하게 키워오신 게 있으니까 아픈 기억도 있고 아픈 상처도 깊은데도 제가 헤아려 드리려고 애쓰는 걸 보셨는가 봐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지금 올해도 여기 남겠다고 한 것도 딴 게 아니거든요. 이모께서 세네 배로 힘드시다는 걸 벌써 알았거든요. 이게 집살림을 해본 놈들이 한다고, 가장으로도 해본 놈이 말한다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 진심을 담았어요. 늦게 왔어도. 여기 유배 왔어도 떳떳하게 할 말하고 살자. 이거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난중일기에 했던 이순신 장군이나 징빌고서 쓰는 서해 류성룡 감독 그렇고 이원익대 감독 그러셨고 제가 아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장보고 정말 안성시죠? 지금은 안성시 고려시대는 죽주였던 그 죽주성에 있던 죽주성주였던 송문주 장군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게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김경손 장군 같은 분들 고려 도방의 마지막 줄이었던 김준희 같은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요. 정말 그런 최후가 못된 일도 했다고 하지만은 최후가 그래도 사람 복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도방에서 실제 지원을 없는 지원이라도 있는 지원 엄지가 긁어서라도 지원을 해서 방비를 나름 했다고 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민족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지 않나. 이제 거의 뭐 멸족 위기에 있긴 하겠지만 정말 저출산 국가기도 하고 저출산 사회이겠지만 그걸 정말로 알 수 있지 않나. 그분들의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80이 넘어간 후에도 아마 우리 민족이 마지막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왜냐면 그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서 그걸 전달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리 없이 계신다는 거죠. 한적한 동네에서도. 정말 이순신 장군이 날아가셨던 현충사, 그리고 충혈사, 재승당 같은 데만 가도 그걸 느꼈어요. 제가 다녔던 이순신 장군이 다녔던 다녀가셨던 뭐 아산, 그리고 저 어디냐, 정읍, 여수, 통영, 한산도, 고금도 빼고는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하나같이 한적합니다. 정말 한적해서 누구든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슈퍼빌드 태거를 추천드리기와 동시에 그곳도 한 번씩은 다녀가 보시는 것도 답사하신 겸 애들 데리고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거기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힘들었던 걸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편해요. 야, 이거 혼자 누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월달 이제 명절 다가오는 때 월차 2개가 있으니까 월차 두 개 써서 삼촌이랑 거기 정읍에 이순신 장군 사당 유해사에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거기는 꼭 가봐야 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남해 바다를 가면서 이순신 장군 다녀갔던 재승당이랑 충혈사 가면서 거기 있다가 보니까 집에 오기 싫었다는 얘기를 기억이 되게 오래 하거든요. 아버지께 진짜 오기 싫다. 거기 너무 좋다고. 이게 제가 눈으로 보고서 다녔던 곳이니까 이게 다녀보고 안 다녀보고 정말 다릅니다. 아버지 추천해줬던 것도 괜찮긴 하지만 좀 계절에 안 맞다는 게 있거든요. 지금처럼 국내성에 가면 저는 괜찮은데 삼촌이 추웠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날 잡아서 나중에 8월 달에 같이 가자고 편지에 붙일 때 거기다가 이야기를 넣었거든요. 삼촌이 답장을 언제 해줄지는 모르나 그래도 이 소식은 전해주고 가야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나가자. 저는 지금 그 취지입니다. 근무일지도 저희 명우 누님이 힘드실 걸 느꼈거든요. 그걸 알아서 안 하겠다고 딱 자르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것도 그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희 센터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의 인물들이죠. 센터장, 그리고 신과장, 문실장, 이 세 사람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은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자기 입속정기만 챙기고 다니는 이들이니까 실제 참여자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거는 다 빼요. 하나같이 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자기 운명이라 생각해요. 자신이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더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슈퍼빌리테고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전투 치르면서 이길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자신에게 신뢰를 줬던 대원들의 그 깊은 신뢰와 사랑이 모였기 때문에 그 용기와 열정이 계속 보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요, 정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걸 느끼고 삽니다. 이걸 느껴보셨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덕에 여러분들께 이 속을 털어놓으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차 있는 가스가 싹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들도 하고 사실고 절대 술 담배 커피로 스트레스 풀지 마십시오.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몸을 더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로 풀 수 있는 건 이야기로 풀고 게임으로 풀 수 있는 건 게임으로 풀고 운동으로 풀 수 있으면 운동으로 풀고 저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하나 조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신고식도 하고 관련 있는 일정도 치르고 다시 재소개, 재리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또 가져보시는 것도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힘들어도 고민하고 생각을 놓지 않습니다. 생각을 놓지 않고 마치 옛날에 이제 아버지에서 들었던 시인 아저씨인데 그 작가 아저씨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자신이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죠. 토일 형이라고 그 형네 아버님이었던 그분처럼 그분이 돌아가시는 한이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다 가신 것처럼 그분들의 그런 혼들을 좀 더 알리는 거,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 이 메카 속에 있는 그 만화가분들이 투자했던 열정과 애정, 이게 얼마나 깊은 건지 누군가는 알고 가야 된다. 이걸 누군가는 깊이 알아가야 된다. 이건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여기서 이 영상에도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이 영상 보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정은 내일 갔다 와서 일정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일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나사今日はもうと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本当にごめんなさい。だけど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最後には今日はもうおやすみなさい。